자, 협력하는 의사소통, 김유정의 본본에서 나오는 의사소통, 이게 이제 나야 대일사위고, 이게 뭐야? 장인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인이 결혼을 안 시켜주고 공짜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어리숙한 나를 이용해 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혼인시켜주세요. 장인어른. 이거는 뭐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르고 있어요. 점순이가 커야 혼인시키든 할 거 아니야? 이놈아, 비속어 사용하지. 요런 문제점들이 있다. 너랑 약속한 키가 여기까지인데 요걸 못 기다려 이놈아? 아이 말이 요만큼이죠. 점순이가 키가 잘 안 커요. 그래서 모두 타협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문제점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 그럼 타협안은 뭐야? 약속한 키를 좀 낮춘다. 명확한 시기를 정한다. 이게 시기를 안 정했기 때문에 문제야. 뭐 내년에 결혼시켜줄게 막 이래야 되는데 키가 크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장인은 품삯을 안 주려고 사실은 말이 좋게 사위라고 하는 거야. 돈 안 주려고. 그러니 이거 사실은 이거 줄 일은 없어요. 장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점순이 의견을 들어서 혼례시기를 정한다 이러는 건데 이거에 문제점이 있다.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발신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수신자는 듣는 사람이지. 그래서 발신자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신자의 뭐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예요. 발신자, 수신자, 화자와 청자다. 이 발신자가 말하는 사람, 화자고 수신자가 듣는 사람, 청자가 될 거고요. 메시지는 뭐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반응은 수신자의 응답이고요. 맥락은 배경 장면입니다. 맥락이 중요한데 뭐야? 배경 장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는 맥락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 또 상황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니까 맥락이라는 거는 좀 잘 알아두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입니다. 점검해야 될 거하고 조정해야 될 거. 자, 의사소통은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까도 중요하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은 요게 아니라 요거다 하면은 X하고 동그라미를 쳐줘요. 그럼 의사소통 과정은 일방적인 과정 아니고요.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방적 과정이라는 건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구성해 나가야 돼. 따라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목적과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해서 점검하고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제목이 뭐야? 점검과 조정이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할 게 아니라 상대방 내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도 고려해서 뭐 해야 된다? 중요한 단어가 점검과 조정을 해나가면서 해야 된다. 먼저 듣기 과정에서는 먼저 했으니까 요거는 뭐야? 설명 방법은 과정이 될 거고 지금 여기에 번호를 적었지만은 이 밑줄 쳐가면서 풀어야 돼요. 번호 붙여가며 풀자 이런다고. 지금 먼저 우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명 방법은 과정이에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 시간 순서가. 그럼 순서라는 건 뭐야?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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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해 나가는 번호를 붙여가면서 선생님이 비문학 공부를 할 때 먼저 우선 설명 방법 뭐야? 그러면 과정이에요. 얘들이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번호 붙여 가며 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비문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서 번호가 붙여져 있지만은 우리가 비문학 시험을 보면 번호가 안 붙여져 있을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번호 붙여가면서 할 거야. 자, 듣기 과정에서는 또 말하기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번호가 여기네. 듣기 과정에서는 말하기 과정에서는 그럼 이 단원에서 보이는 게 듣기와 말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듣기와 말하기를 배우는 단원이다. 자, 그러면은 듣기 과정에서는 내가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추론하고 있는지, 올바로 평가하고 있는지, 공감하거나 감동하고 있는지를 점검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치는 거 선생님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핵심만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핵심만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지우려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이 치는 거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지 적절히 추론하고 있는지 적절성을 올바로 평가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공감하거나 감동하고 있는지 이것 따지는 게 듣기 과정이다. 내가 상대방 말을 일단 잘 이해해야 되고 그 의미를 적절하게 추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올바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감하거나 감동하고 있는지 이게 듣기 과정에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 말하기 과정에서는 목적과 상황에 맞는지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나 보조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 조정해야 된다. 점검과 조정이란 말은 여기서 계속 따라다닐 말이기 때문에 점검과 조정은 이거는 듣기에서도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고 말하기에서도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사례를 통해서 이거는 준언어적 비언어적은 알아? 이 뜻은 일단 뜻은 알아? 네. 비언어는 이게 무슨 비야? 아닐 비야. 언어가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비언어적이라는 거는 말은 안 하고 표정, 몸짓, 자세. 그러면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말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을 때 내가 표정이나 몸짓이나 자세가 안 좋으면 혼나잖아. 그리고 나한테 사과하러 온다 해가지고 표정이나 몸짓 자세로 보면 사과하는 표정 몸짓 자세가 아니야. 그러면은 화가 오히려 나지. 준언어적이라면은 언어에 준한다는 거야. 이건 이제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거야. 절반 할 때 반이야. 반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요건데 어조나 속도나 고저나 강약인데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태희야 그랬어. 그랬더니 어조가 왜요 선생님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왜 내가 나를 부르는지 궁금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왜요, 선생님? 똑같이 왜요, 선생님이어도 어조가 다르잖아요. 왜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전에 태희가 선생님한테 불만이 있어가지고 아, 왜 도대체 나 귀찮게 부르는 거야? 이런 의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똑같이 왜요, 선생님을 했어도 이 어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왜요, 선생님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것들은 준 언어적 변화가 똑같은 말을 해도 어조나 속도나 고조나 강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의미가 분명하거나 강조할 때, 의미가 분명하거나 강조할 때 쓰는 게 요거고, 비언어적 표현은 몸짓이나 이런 거, 시선 등으로서 요거는 분위기를 전달하거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까 본본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어. 저기 그 아까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이제 키 이야기 하다가 재미 키도 하고 칵 하고 이제 논길에다가 이제 침을 뱉는 장면이 있는데 침을 뱉는 장면은 비언어적이지. 불만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언어에 준하는 표현하고 언어가 아닌 표현, 이거 한자 때문에 참 이러는데 아닐 비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럼 말하는 게 아니고 표정하고 몸짓하고 자세다. 이쪽을 분명히 알면은 이쪽은 해결이 되는 거지. 이거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습니다. 그럼 말하기 과정에서 목적과 상황에 맞게 말하는지 준어적, 비언어적 표현, 보조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의도가 바르게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 조정해야 되는데 사례를 보자. 좀 쌀쌀하지 않니? 바람이 차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표현한 거야? 간접 표현한 거야? 돌려서 말한 거지. 간접적으로. 좀 쌀쌀하지 않니? 바람이 차더라. 그러면 문을 좀 닫아줘라. 이런 의미지. 네가 문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 문을 닫고 다니라는 말인가 보다. 듣기를 점검 조정하는 거지. 그래서 문을 닫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난날의 전철이라는 거는 닫지 않도록 이거는 한자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잘못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그럼 뭐야? 어휘가 어렵게 느껴졌겠다. 어린이 아이가 응?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이렇게 바꿔나가야 된다. 사례 1은 화자의 듣기 과정에서 화자의 그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안다. 그래서 의미를 추론하면서 조절하는 모습이고요. 사례 2는 말하기 과정이다. 청자의 수정, 어린아이 수준, 청자의 어린아이의 수준, 어휘를 잘못 선택을 했다. 점검하고 조정하는 모습이다. 점검하고 조정하는 모습이다. 점검하고 조정하는 거다.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실제 일상생활에서 듣기, 말하기는 밀접한 관련,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당연히 말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된다. 누나,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그런데 좀 봐줘. 아이, 귀찮게. 북극곰은 그렇다 치고 태평양 쓰레기는 또 뭐니? 그것도 큰 문제라는데. 너 도대체 개요는 작성하면서 글을 쓰는 거야? 개요는 뭐야? 글의 뼈대예요. 개요도 몰라? 개요를 작성해야 잼서 있는 글을 쓰지. 잘났어, 정말. 사례 3에서는 누나는 불친절하게 말하고 동생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의 역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요. 또 서로를 존중해주고요. 배려하고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해야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건 뭐 다 상식적인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자, 갈 아에서 점검과 조정이 가스를 차단한 다음에 뭘 하라 했지? 앞으로는 기록에 둬야 되겠어. 이거 이제 듣기 전 제가 겪었던 일로 볼 때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조심 좀 하지 않고 좀 더 다정하게 위로를 건넬 걸.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밝은 표정, 씩씩한 말투, 좋은 인상을 남겨야지. 이거 나중에 면접할 때도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했죠. 사례 3을 적절하게 해봅시다. 자, 이건 가부터 해야 되지. 가는 뭐예요? 놓친 부분이 있음을 알고 앞으로는 뭐 해야 되겠다? 메모를 해야 되겠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가 타당한 것에 대한 의문이다. 자기 경험을 일반화해가지고 말하네 이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조심 좀 하지 않고 내가 말하기 과정에서 점검해 보니까 위로하는 말하기가 필요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표정 비언어적이지, 실시간 말투 이거는 뭐야?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을 점검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한다. 그 다음 아까 사례 3 누나한테 북긋고 개요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고쳐보자. 누나 바쁜데 쓰는데 좀 봐주면 좋겠어. 자, 바쁜데 미안한 이 대목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디 보자 그랬지. 북극곰은 온난화와 관련된 건데 쓰레기 섬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중앙영화 할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이어도 얘는 이제 동생 중요한 내용에도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통일성이라고 선생님이 했지.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 그러면은 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장 이래야 돼요. 꼭 필요한 내용을 모아쓰기 위해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요가 모르잖아 동생이.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듯이 글을 쓸 때도 미리 요점을 관추려 정리를 해봐라. 이게 뭐다? 개요다. 짬새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 누나 이래가지고 누나한테 고마워 하고 있죠. 자 이거 했어요 학교에서. 응? 이거 했어? 태희야 네, 응, 이거 학교에서 했어? 네, 그럼 공부하자. 네, 학생회장, 이거 사회자 역할을 하는 게 학생회장입니다.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자선 장터를 실시하기로 했죠. 자선 장터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봅시다. 회의의 안건 어떻게 할지. 문화부장은 봉사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봉사부에서 할 일도 없고 봉사부를 뭐하니? 무시하는 거지. 큰일 나지. 아니 자선 장터랑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반말투지. 몇몇 안 되는 부원하고 어떻게 진행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뭐에 동의한다는 걸 봉사부가 하는 게 맞는 거지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없어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장이 어떤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래도 봉사부원만으로는 자선 장터 진행이 버거울 것 같다고요.
자선 장터가 활성화되려면 특정 부서보다 특정 부서 아니고요. 학생의 전체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학급 차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부장 이거 하면 안 되죠. 불쑥 끼어들고 상대방 말을 존중하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우리 부서는 전시회 운영하는 것보다 시간이 부족해요. 학급별로 자성장터 하자는 거 말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발언을 중간에 끊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려던 말을 마저 들어봅시다. 개입해서 발언 순서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학급별로 실시하자는 뜻은 아니고 자선장터 물품을 풍부하게 모으는 것이 관건이므로 이를 각 학급에서 맡으면 효율적인 것 같다. 좋은 의견인데요. 그러면 학생의 일이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동의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열심히 홍보하여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전시에 맡았으니 문화부는 배려해 주시고 저희 부와 총무부, 봉사부에서 물품 판매를 맡은 게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예, 의견 모아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다른 해보다 뜻깊은 학교 축제가 됩니다. 이 축제하다 보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 많은데, 자, 사회자가 점검해야 될 것,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했는가, 균등하게 발언권을 배분했느냐,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적절하게 조정을 했느냐,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 발언을 경청하고 존중했느냐, 존중 안 했지. 문화부장 불쑥 끼어들고요. 발언을 가로채거나 혼자 오래 발언하는 듯 의사소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의사 회의할 때 중요한 내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절성을 평가해보자. 아니, 우리 부가 무슨 상관이야. 반말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다.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어때야 돼? 존댓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무엇에 동의한지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하기다. 어떤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인가요? 불명확한 발음을 들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하기 위한 질문이므로 적절한 듣기 자세입니다. 홍보부장과 문화부장을 비교해 봅시다. 홍보부장이 존중하고 있는데 반대로 문화부장은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화부장은 뭐 하고 있다? 문화부장은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됩니다. 평소 듣기 말하기는 뭐 태희는 말 잘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이거는 그냥 활동해보면 되는 거고. 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번 봅시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를 해야 돼? 협상을 해야 돼. 그럼 협상은 시작, 조정, 해결 요 단계예요. 시작은 갈등의 원인이 뭔지 분석해보고요. 해결 가능성을 찾는 거, 모색이라고 하죠. 조정 단계에서는 뭐야?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해야 되고요.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요. 상호 검토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야 됩니다. 제시된 거를 재구성하고 합의에 해당되는 게 해결 단계고,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라.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게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협상의 개념이 일단 중요합니다. 협상하고 토론은 너무너무 달라요. 토론은 딱 찬성과 반대. 나는 찬성할 거예요. 아니야, 나는 반대예요.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협상이라는 거는 갈등 상황에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토론하고는 너무너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일단 협상의 개념을 토론하고 비교해가지고 정확히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협상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내기도 하고 협상에 맞는 주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갈등 상황이 있어야 돼. 그랬을 때는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뭐냐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게 협상의 개념입니다. 그럼 협상의 개념은 뭐야? 갈등 상황에서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협상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갈등 사례를 통해 협상의 절차, 방법을 한다. 가아파트하고 나아파는 인접해서 자주 오간다. 가아파트 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그런 테니스장이 가아파트에 있네. 나아파트 주민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가가 불만이겠죠. 어머,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인데 쟤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서 이용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뭐예요? 갈등은 테니스장 이용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아파트 대표는 해결하여 주민들의 여가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협상이 맺다. 협상은 순서 알아야 돼. 시작, 조정. 반드시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시작 단계는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거고, 그럼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요. 확인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가아파트 대표가 말합니다. 최근 나아파트 주민들이 테니스장 이용이 늘면서 저희 아파트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문제가 지속은 불편하게 금지할 수밖에 없다. 테니스장 이용을 가가 이야기했어요. 나 대표는 불만은 이해합니다. 저희 주민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금지하는 것은 뭐다? 부당하다. 테니스장이 항상 붐비는 것도 아니니 문제 해결의 가능성 뭐야? 적절한 공동이용 방안. 이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죠.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위에 시작 단계에서 가아파트 주민이 불편을 겪게 된 점이 갈등의 원인이다. 자, 나아파트 주민의 테니스장 이용 증가에 따라 가아파트 주민이 불편을 겪게 된 점, 이게 갈등의 원인이다. 이를 놓고 가아파트는 뭐라고 했어요? 이용을 금지하겠다 하고 나아파트는 그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적절한 공동이용 방안, 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정 단계는 합의점을 모색해낸다는 거. 협상 참여자들은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제시하여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좁혀나갑니다. 그럼 이해하는 거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이고요. 제시하는 거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해서 그거를 이제 서로 검토하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야 될 겁니다. 협상에서는 타당한 근거와 논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통해서 주장을 반박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게 되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지하겠다. 금지하는 건 뭐다? 부당하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즉,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는 방안, 즉이라는 거 뭐야? 이거야. 그러면 뭐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점이 바로 뭐야?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가아파트
말씀하신 대로 평일 낮은 문제가 없는데 이건 괜찮다.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평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퇴근 후 저녁이나 주말에는 문제입니다. 저희 아파트 편의가 우중이므로 나 아파트는 평일 낮 시간대에 한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나 아파트 대표는 저희 주민도 퇴근 후나 주말에 이용한다. 평일 낮 시간대로 제한하는 것은 전면 금지하는 거나 똑같다. 이거는 평일 낮에는 이용할 사람도 없는데 대신 요금 체계를 이원하다. 그러면 뭐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지. 자, 이거의 문제점은 전면 금지하는 거나 똑같다. 아파트가 해결 방안으로 이야기한 게 전면 금지랑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용 체계를 이원하느라 우리가 조금 더 내겠다. 그래서 그러면 수요가 좀 줄 거 아니야. 아, 비싸니까 안 칠래. 이렇게 되지. 그래서 해결 방안 2가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우 인접해요. 수요 감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요금 인상해가지고 대신에 예약 제도를 시행할 경우니 혼잡한 시간 내 20% 정도를 할애하겠다. 그러면은 뭐야? 예약을 할 때 20% 정도 당신 내 아파트가 이용할 수 있게 해줄게요. 해결 방안 세 번째지. 할애해 준다니 일단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또 예약 제도하면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장점도 있는 것 같다. 했어. 다만 여가 시설을 우리 아파트, 나 아파트의 여가 시설을 개방할 테니 비율 좀 올려줘라. 보완 책입니다. 20%보다 좀 올려주세요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나 아파트 대표는 근거를 들어 반박하면서 이해하며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평일날 시간대 제한했다가 상대 측 자정을 고려하여 20% 양보함으로써 일정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가 의문을 제기한 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할애 비율을 더 높이로 갔다. 20%에서 30%로 이렇게 되겠지. 해결 단계는 재구성하고 합의에 이르는 단계다.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해결책이다. 저희 주민들도 나 아파트 여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좋습니다. 그럼 30%까지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가 시설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겠다. 해서 타협과 조절 해결이 됐습니다. 위의 해결 단계에서 두 아파트는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타협과 조정이죠. 테니스 이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두 아파트 주민들의 여가생활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냈다. 가 아파트는 30%로 늘린 타협안을 제시했고 나 아파트는 수용하면서 편의시설을 각종 여가시설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협상의 위 갈등을 해소하고요.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생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다. 그래서 나만 잘 사자는 게 아니야. 이거는 민주사회 구성으로서 우리가 갖는 갖가지 이해관계를 얽힌 갈등 상황에서 자신만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네. 지금 이제 이어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 싸우게 되는 거지. 자, 협상이 뭐니? 개념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된다 했어요.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중요한 거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시작, 조정, 해결 보고요. 협상을 정리하고 성공적이었던 이것도 각각 정리를
줍니다. 이거 뭐 내용 이해만 돼 있으면 되고 모든 별로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협상을 할 만한 안건이 아닌 거 이겁니다. 그러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안건은 뭐야? 기피시설, 예를 들어서 뭐야? 화장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싫어하죠. 들어오는 걸. 관계기관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 또 애완건 사용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협상 대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학교 내 공간 이용을 둘러싼 동아리 간의 갈등, 음악실을 뭐 연극부하고 합창부하고 이용하는데 갈등, 가사 부담을 드러난 구성원 간의 갈등, 엄마와 아빠. 이게 뭐냐면은 다음 중 협상의 안건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나올 거냐면은 토론에 대한 거. 토론은 뭐라고 했어요? 찬성과 반대라고 했어요. 뭐 체육관 이용에 대한 농구와 배드민턴의 갈등, 뭐 5가지가 되겠네. 교과서에 나온 거 가지고 아마 문제가 나올 겁니다. 협상 준비는 이건 직접 해보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내용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여기는 했어, 안 했어? 안 할 것 같은데. 했어요. 했어요? 자, 체육관, 배드민턴, 농구, 요렇게 되지. 배드민턴 동아리도 공평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상대는 농구 동아리가 우선권이 있어요. 협상 가능성은 매일 내가 농구가 매일 이용하지 게 아니고 또 체육관이 비교적 넓어서 함께 이용할 수도 있지. 그런 협상 해결 가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결 가능성이 있어야 합의점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이 넓으니 절반씩 이용하는 것이 공평하다. 상대는 농구 동아리가 훨씬 많은데 공평하지 않다. 또 농구는 체육관 전체를 이용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 다음 또 방과 후에는 기관학생이 많고 점심시간과 목요일에 이루어지니까 이용하는 게 점심시간하고 동아리 활동인 목요일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점심시간과 동아리 활동인 목요일은 농구, 다른 요일은 배드민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점심 동아리 활동은 반씩 나누어야 하고 방과 후에 체육 이용은 요일을 나눠서 하자. 이거는 반씩 나눠서. 반씩 나눈 건 좋지만 점심시간 짧으니 반씩 나눈 게 좋겠다. 동아리 활동 시간을 반씩 나눈 건 좋지만 점심시간은 짧으니 공간을 요거는 시간을 반씩 나눈 거고 요거는 공간을 반씩 나누는 거지. 방과 후는 농구부관에게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원이 많으므로 합의한 시간을 반씩 동아리 활동일 목요일에는 뭐야? 시간을 반씩 점심시간은 공간을 반씩 화요일과 수요일은 농구반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배드민턴반이 이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 정리가 된 거고 자 9-2 끝.